안녕하세요. 저는 희망제작소 이사로 활동하고 있는 유시주라고 합니다. 2006년 희망제작소 창립 때 객원연구위원으로 일하기 시작해서 그동안 부소장, 소장을 거쳐서 14년이 지난 지금도 이사로 남아 있습니다. 상당히 낡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적폐가 되기 전에 꼭 떠날 생각입니다. 오늘 제가 읽어드릴 텍스트는 희망 이슈 52호인데요. 희망 이슈는 희망제작소가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연구와 실험을 시민들과 공유하기 위해서 한 달에 한 번 발간하는 연구 보고서입니다. 희망 이슈 52호의 제목은 국내 사회혁신에서 청년의 역할입니다. 사회혁신 활동에서 현재 청년들이 주로 요구받는 역할을 비판적으로 살펴본 뒤 그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청년 사회혁신 교육이 변화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청년답게 참신한 아이디어를 내라고만 자꾸 재촉할 것이 아니라 문제의 원인과 구조를 더욱 깊이 있게 분석하고 통찰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 제안의 요지입니다. 지금부터 읽겠습니다. 희망 이슈 52호 국내 사회혁신에서 청년의 역할 청년 사회혁신 아카데미 방향 모색 시민주권센터 유진 연구원 1. 서론 사회혁신에서 청년은 주요 행위자로 간주된다. 이에 따라 청년 관련 사회혁신 사업이 다양한 기관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사업들은 사회혁신의 여러 층위와 국내에서 발전해온 다양한 맥락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는 못하다. 주로 일자리, 창업, 취업 등을 목적으로 경제적인 측면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데 이는 사회혁신의 개념이 모호해서 모든 새로운 문제의 해결 방법이 사회혁신으로 뭉뚱그려져 발생하는 문제로 보인다. 즉 사회혁신으로 포괄되는 영역이 너무 넓어지는 바람에 오히려 일부 시급한 주제와 영역 중심으로 활동이 편중되고 있는 것이다. 국내에서 사회혁신을 앞서서 도입하고 발전시켜온 시민사회 영역에서도 여전히 사회혁신은 그 개념과 범주가 모호하게 남아있다. 다행히 사회혁신이 점차 제도화되고 중앙정책으로까지 확산되면서 사회혁신 현장의 외부에서도 한국 사회의 사회혁신을 개념화하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본 희망 이슈에서는 각각 다른 방식으로 사회혁신을 개념화한 문헌들을 검토함으로써 청년과 함께하는 사회혁신 사업, 더 구체적으로는 사회혁신 아카데미의 개선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청년 대상 사회혁신 분야에서 청년에게 주로 기대하는 역할이 무엇인지, 그 역할이 타당한지 검토하고 청년의 역할을 아이디어 제공자에서 아이디어 가공자로 확장하고자 한다. 2. 본론 1. 사회혁신의 역사적 맥락과 통치 합리성 기업, 정부, 시민사회는 각각 다른 배경에서 다른 이해관계를 가지고 사회혁신을 한국에 도입하고 발전시켜 왔다. 기업 영역에서의 사회혁신은 1990년대 중후반의 경제위기 때 등장했다. 금융위기 이후 대기업과 제조업 중심으로 형성된 산업구조가 무너지고 벤처기업이 급속도로 증가했다. 2000년대에는 기술 영역과 작업 방식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협력이 강조되기 시작했다. 또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는 동시에 사회적 기업과 사회적 경제가 형성되면서 기업의 영역에서 사회적인 것의 공간이 형성되었다. 이와 같은 세 가지의 흐름이 2010년대에 들어 사회혁신이란 개념으로 묶여서 인식되기 시작했다.
정부 영역에서 사회혁신이 등장하고 확산된 맥락도 기업 영역에서와 마찬가지로 이질적인 여러 가지 요소가 섞여 있으나 일반적으로 신지식인 운동과 벤처 창업 지원이 시작된 1990년대 말을 등장 시점으로 본다. 당시는 청년들에게 창의성이나 도전정신을 기대하며 창업 기회를 지원하기 시작하는 때였는데 최근 사회혁신을 일자리 창출 수단으로 보는 관점도 이와 궤를 같이 한다. 다른 한 축에는 정부 영역으로 기업의 방식이 수입되고 시민사회가 전면적으로 정부에 참여하기 시작한 2000년대의 흐름이 있다. 이 두 가지 흐름은 2011년 출범한 박원순 서울시 정부를 통해 증폭된다. 서울시는 사회혁신 전담 부서를 설치하여 관련 사업을 확대했을 뿐 아니라 시정 운영 전반에 사회혁신 원칙을 적용했고 이러한 시도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로 확산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시민사회 영역에서 사회혁신의 발전 경로를 살펴보면 2006년 설립된 희망제작소가 활동 초기부터 국내의 사회혁신 개념을 소개하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실험적인 시도를 함으로써 이를 확산시켰다. 2000년대 이전까지 시민사회는 중앙정부와 대립적인 위치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데 주력했으나 김대중 노무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문제 제기뿐 아니라 대안까지 제시하는 영역으로 시민사회의 역할을 확장했고 이러한 변화가 사회혁신으로 묶여서 브랜드화되었다. 시민사회가 사회혁신을 주도한 것은 유럽의 사회혁신 흐름과는 구별되는 한국적인 특성으로서 주목할 만하다. 다만 시민단체가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기업의 형태로 전환을 모색하는 가운데 기업 영역의 사회혁신 행위자들로부터 컨설팅을 받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에 대해선 별도의 분석이 필요해 보인다. 사회혁신은 단순히 하나의 방법론이 아니라 기업, 정부, 시민사회 세 영역이 기존의 경계를 확장하면서 교차하는 공간에서 작동하는 일종의 통치 합리성이라고 본다. 즉, 추진 주체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식과 테크닉 등의 자원을 동원하고 의미 있는 사회적 관계를 만드는 과정에서 통치 합리성이 작동하는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사회혁신을 네트워크와 플랫폼, 아이디어와 디자인, 체인지 메이크로 구체화하면서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첫째, 창의적인 대안과 변화시키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수평적인 관계에서 사회혁신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 문제. 둘째, 플랫폼이라는 형식이 실제로 존재하는 힘의 불균형을 은폐하는 문제. 셋째, 해결책을 지나치게 강조함으로써 근본적인 원인이 배제되는 문제. 넷째, 빈민부터 대기업 CEO까지 넓은 범주의 사회혁신 행위자를 하나로 뭉뚱그리는 문제 등을 지적하고 있다. 본 희망 이슈에서는 사회혁신 영역에서 청년의 위치를 설정하기 위해 마지막으로 지적된 행위자 문제에 초점을 두고 다음 절에서 미우라 히로키의 행위자 분석을 검토하고자 한다. 본론 2. 사회혁신 행위자 개념과 생태계적 접근. 미우라 히로키는 통합하기 힘든 광범위한 담론으로 사회혁신을 개념화하지 않고 사회혁신 영역에서 실제 활동하고 있는 다양한 행위자들에게 주목한다. 미우라 히로키는 행위자의 개념을 세 가지로 구분하는데 이 중 가장 강조하는 것은 체인지 메이커, 소셜 디자이너와 같이 사회적 정체성이나 직업관에 관한 개념인 개인 수준의 행위자이다. 이는 개인화 현상이 드러나는 청년 대상의 사회혁신과 교육 운영 방안을 모색하는 본 희망 이슈에 특히 도움이 되는 관점이다. 우리나라에서 사회혁신 행위자는 크게 서양에서 들여온 사회적 기업가 개념, 정치적 맥락에서의 정치기업가 혹은 정책기업가, 지방자치의 맥락에서 마을활동가, 마지막으로 시민사회의 맥락에서 소셜 디자이너 등으로 구분해서 살펴볼 수 있다.
다른 나라와 비교할 경우 한국은 시민사회에서 전통적 개념과 현대적 사회혁신 담론을 더해 소셜 디자이너 같은 독자적 개념을 실천한 것이 두드러진 특징이다. 미우라 히로키의 접근법은 사회혁신을 기업, 정부, 시민사회 영역으로 구분한 이승철, 조문영과 거의 유사하지만 정부의 영역에서 지방자치의 맥락을 한층 더 세분화했다고 할 수 있다. 한국 사회의 사회혁신 흐름이 가진 고유한 맥락 속에서 살펴볼 때 개인 행위자의 개념은 다음 세 가지 요인을 통해 형성되었다. 첫째, 협동심이나 배려, 디자인적 사고와 같이 정신을 강조하는 규범적 요인. 둘째, 사회적 기업과 같이 조직을 운영하는 행위자로서 사회적 기업가를 규정하는 조직적 성격.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양한 역할 분담을 통한 내부적 차별화를 통해 개인 행위자의 개념 구분이 이루어졌다. 이처럼 여러 경로로 형성된 개인 행위자 개념을 미우라 히로키는 모 집단의 규모에 따라 세 단계로 구분했다. 첫째,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역할로 신지식인, 창조계급, 지식근로자 등이 이에 속한다. 둘째, 제공된 아이디어를 기존 제도 안에서 실험하고 확산시키는 시민기업가, 마을활동가 등이 있다. 이들은 경험을 통해 체득된 언어화되지 않는 지식인 암묵적 지식을 전파하며 명시적 지식으로 만드는 역할을 한다. 셋째, 지역적인 실험을 통해 검증된 해결책을 제도적 차원으로 설계하여 정책 결정 과정 등에 개입하는 소셜 디자이너, 사회기업가 등이 있다. 위와 같이 세 단계로 행위자들의 역할을 분담한 것에는 생태계적 접근이 전제되어 있다. 각 단계의 행위자가 개별적 활동을 하는 동시에 상호작용을 하는 과정을 통해 사회혁신이 성립된다. 이러한 전제를 바탕으로 미우라 히로키는 사회혁신 행위자의 역량을 재정의한다. 사회혁신 행위자는 생태계 속에서 스스로 위치를 계속 객관화하고 재조정할 수 있는 자기혁신 역량, 생태계적 관계망이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협업 역량이 필요하고, 마지막으로 개인 역량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한 규범과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본 희망 이슈에서는 미우라 히로키의 단계별 행위자 유형을 바탕으로 국내 사회혁신 현장에서 청년을 어떤 유형의 행위자로 설정하고 양성할 필요가 있는지 살펴본다. 본론 3. 사회혁신에서 청년에게 기대하는 역할. 사회혁신의 핵심 요소 중 하나가 시민 참여이다.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시민들이 참여함으로써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고 새로운 방식의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결책을 공동 생산하는 것은 해당 문제를 실제로 안고 살아가는 당사자로서의 시민이 문제가 일어나는 공간 안에서 살아오며 문제를 관찰해 왔고 그 과정에서 실제 원인이 무엇인지 가장 잘 규정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에서 나온다. 문제 해결 주체로서의 역할을 기대하는 것은 유사하나 청년에게 기대하는 역량은 일반적으로 시민에게 요구하는 암묵적 지식과는 다르게 느껴지는 지점이 있다. 각 이슈에 대해 현장성이 살아있는 경험적 지식보다는 청년이라면 응당 가질 것이라고 보는 참신함이나 풋풋함, 새로움과 같은 이미지를 혁신과 조응시키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청년과 사회혁신을 키워드로 검색한 결과를 바탕으로 다양한 기관에서 최근에 운영했거나 운영 중인 사업들을 정리해 보았다. 그 결과 지자체, 기업, 대학, 중간 지원 조직 등 다양한 주체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은 사회혁신이 여러 영역에 걸쳐 발전해온 역사적 맥락을 그대로 드러낸다. 크게 청년과 사회혁신 기업 및 프로젝트를 매칭해 취업을 지원하는 사업, 창업을 지원하는 사업, 교육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주관기관의 성격이 달라도 전반적으로 일자리의 관점이 읽힌다. 직접 취업, 창업 지원을 하는 게 아닌 교육사업의 내용을 봐도 희망제작소가 도봉구에서 운영한 청년사회혁신 아카데미를 제외하고는 취업이나 창업의 방점이 찍혀있다. 리메이크 시티 사업을 통해 사회혁신 투자사 크레비스와 함께 투자한 프로젝트를 살펴보면 교육, 환경, 문화, 도시 4개 분야의 14개의 소셜 벤처가 참여했는데 대부분 각각의 문제에 플랫폼, 커뮤니티, 실험적 공간, 협업 모델, 운영 시스템 등 새로운 방식의 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 외의 다른 사업들도 새로운 아이디어를 생산하는 역할을 청년에게 주로 기대하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전반적으로 아이디어를 유용한 자원으로 가공하고 구조적으로 조직하는 역량을 강화하려는 기획은 약하다고 볼 수 있다. 본론사, 청년 문제 해결에서 당사자 청년의 역할. 사회혁신이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내기보다는 현상으로 나타나는 문제를 새로운 상상력으로 해소하는 방식을 지나치게 강조한다는 비판이 있다. 이러한 비판적 관점은 사회혁신 전반에 유효하다. 서울혁신파크가 2016년 청년 1인 가구의 주거빈곤을 해결하기 위한 리빙랩 사업을 공모했을 때 청년 당사자 이외에도 다양한 주체가 참여했는데 주거빈곤의 주된 폐해로 진단되는 관계 고립을 해소하기 위해 플랫폼이나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 해결책으로 제시되었다. 이 결과를 두고 이승철 조문영은 토지 소유권 등의 다차원적이고 구조적인 사고가 빠진 2차원적 상상으로 귀결되었다고 비판한다.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경제적, 사회적으로 소외된 청년들과 함께 지역사회를 공동 디자인한 파티 프로젝트에서도 유사한 문제가 발견된다. 이 프로젝트를 수행한 파코 디자인 콜래보러티브는 청년들이 소외된 원인을 경제적, 사회적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꼽으면서도 해결책은 지역사회와의 관계 형성에서 찾고 있다. 청년 문제는 1990년대 말 IMF 사태로 실업률이 증가했던 때에 본격적으로 대두되기 시작했다. 오랫동안 청년 문제는 고용 문제로 단순 치환되어 왔지만 청년 당사자들이 꾸준히 문제를 제기해온 결과 주거, 건강, 부채 등 다차원적인 관점의 접근이 시작되었다. 하지만 앞서 지적했듯이 청년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구조적인 데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인구 구조의 변화나 경제 체제의 한계 등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청년이 당사자로서 청년 문제에 대해 직접 암묵적 지식을 제공하기란 어려울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폐해를 해소하는 방안을 구상하는 수준에서 그칠 가능성이 크다. 물론 당사자가 제공할 수 있는 것은 암묵적 지식만은 아니다. 해당 문제의 주요 이해관계자로서 당사자가 이해관계나 권리를 분명히 표현함으로써 문제의 본질을 드러낼 수 있다. 청년들이 당사자로서 청년 문제 해결에 참여하는 기회가 확대되고 있다. 서울 청년정책 네트워크는 청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서울시에 제안하는 청년 당사자 조직으로 2013년부터 주거, 건강, 관계, 경제 등 여러 분야에 걸쳐 청년 정책을 발굴해 왔다. 그러한 노력의 결과 서울시는 정책을 집행하고 거버넌스를 지원하는 청년청을 2019년에 신설하며 청년자치정부를 출범시켰다. 대전에서도 이와 비슷하게 대전 청년 네트워크를 통해 대전 청년의회를 개최했다. 각 정당에서도 청년위원회, 청년 비례대표를 통해 청년 정치인을 배출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나 의회에서 활약하는 청년 정치인들은 청년들의 목소리와 함께 다양한 전문가가 제시하는 아이디어를 자원으로서 취합하여 정책을 개발하고 정책 결정 과정에 개입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청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당사자로서의 청년이 할 수 있는 역할은 미우라 히로키의 사회혁신 행위자의 생태계에서 상부 쪽인 파괴적 혁신을 이끄는 행위자 단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본론 5. 아이디어 제공자와 아이디어 가공자. 이승철, 조문영은 사회문제 해결의 강력한 대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사회혁신이 문제와 해결책의 1대1 대응 관계를 요구하면서 문제 해결 사이클 속에 갇혀 근본적인 문제를 보지 못하게 한다는 점을 지적한다. 김병건 역시 이러한 비판을 염두에 두고 미시적 사회혁신과 거시적 사회혁신을 구분한다. 일반적으로 사회혁신은 미시적 변화를 실험하는 것이기 쉬운데 경제학에서의 구성의 오류 개념, 즉 부분적으로는 어떤 논리가 성립해도 전체적으로 성립하지 않는 경우를 근거로 해서 이러한 시도들이 거시적 변혁을 담보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그러나 미시적 사회혁신은 거시적 사회혁신을 추동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미시적 차원의 혁신이라 할지라도 문제를 파고드는 과정에서 구조적 원인들이 노출될 수밖에 없으며 문제 해결 경험을 축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연결과 연대는 그 자체로 자원이 되어 거시적 혁신을 압박하는 지렛대 역할을 하게 된다. 청년 문제를 포함해 현재 우리가 직면한 사회 문제 대부분은 앞서 지적한 대로 미시적 사회혁신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사회혁신의 주요 행위자인 청년들에게 기대하는 역량은 체인지 메이커나 사회적 기업가 등 미시적 차원의 아이디어 제공자 역할에 치중되어 있다. 청년은 축적된 사회적 경험이 많지 않기 때문에 암묵적 지식을 바탕으로 구조적인 문제를 통찰하거나 당장 적용 가능한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역량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청년들이 미시적 사회혁신을 거시적 사회혁신으로 전환하는 역량을 축적할 수 있도록 교육과 훈련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아이디어 자체를 제공하는 역량보다는 문제를 분석하고 아이디어를 가공하는 역량을 강화하는 교육이 필요하다. 이렇게 훈련된 역량은 구조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더욱 강력하고 의미 있는 미시적 사회혁신을 만들어내며 선순환할 수 있을 것이다. 3. 결론 및 제언, 청년 사회혁신 교육 개선 방안. 희망제작소는 청소년 및 청년 교육을 다양한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비수도권 지역의 청소년들이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진로를 탐색하는 내일 상상 프로젝트는 2016년부터 4년째 진행되었고 2021년까지 계속될 예정이다. 2018년부터 대구광역시와 서울도봉구에서 청년사회혁신 아카데미를 주관했고 2019년에는 서울시와 시정 참여에 욕구가 있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사전교육을 진행했다. 2020년 3년 동안 계류 중이던 청년기본법이 제정되는 등 청년의 시민으로서의 위치가 강조되면서 시민 참여를 바탕으로 하는 사회혁신 교육이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사회혁신에 참여하는 청년의 역할은 문제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것뿐 아니라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고 아이디어를 재가공하여 확산하는 것으로까지 확장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문제에 대한 새로운 대안을 내는 역량만이 아니라 시민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역량이 필요하다. 따라서 당사자의 의견과 아이디어를 재가공하여 암묵적 지식을 명시적 지식으로 전환하기 위한 두꺼운 기술, 즉 thick description이 필요하다. 두꺼운 기술이란 어떤 문제가
표면적으로 드러난 현상에 바탕을 두되 그 현상의 배후와 심층, 이면에 존재하는 다양한 사회적, 문화적, 역사적 맥락을 파악하여 문제를 중층적이고 입체적으로 파악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역량을 강화하는 것은 청년에게 문제와 해결책을 평면적으로 1:1 대응시키게끔 부추기는 한계에서 벗어나는 길이기도 하다. 희망제작소의 청년 대상 사회혁신 교육이 기존 교육과 차별성을 가지는 지점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공하기 위한 방법론을 학습하기보다는 아이디어를 가공하는 행위자로서 관찰과 대화를 통해 정보 및 자료를 수집하는 법, 수집된 아이디어를 해석하고 활용하는 법을 집중적으로 학습하는 데 있다. 이정주, 이성호는 서비스를 디자인할 때 서비스 사용자들이 제공하는 자료 및 정보를 지식으로 또다시 최종 아이디어로 끌어올리는 역할을 강조하면서 다양한 방법론을 소개한다. 이를 위해 관찰, 대화, 해석의 순으로 진행되는 일련의 과정에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도구를 적용하여 교육과정을 구성할 수 있다. 기간과 예산에 따라 형태는 변형할 수 있다. 이러한 교육훈련 과정은 반드시 실제 현장과 연계되어야 한다. 아이디어를 재료 삼아 두꺼운 기술을 가지고 해석하고 가공하는 훈련은 주어진 문제에 대한 분석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실제 현장의 목소리와 의견을 수집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진다. 따라서 교육을 주최하는 기관이나 단체는 교육 설계에 앞서 해당 기관 혹은 지역의 문제를 미리 파악하여 교육에 참여하는 청년들이 실제 현장에서 문제 해결 과정에 개입하며 학습을 병행할 수 있도록 현장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청년이 현상적 문제 해결과 미시적 사회혁신을 위해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서 구조적인 사회 문제와 청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아이디어 가공자의 역할을 해내기를 기대한다.